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앤온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토지에 대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대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정권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대기업도 투자에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과,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친기업형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화답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상을 보게 되면 지금은 엄청난 위기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신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도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대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계획과 인원에 대한 충원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제는 엔데믹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금리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오히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로 박수를 쳐볼만 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대기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어떤 땅값 상승률도 보면은 대기업들이 유치된 곳마다 땅값들이 급등을 하고 그 지역이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뭐 일례로 여러분들 파주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LG가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던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삼성이 들어가면서 수원이 경기도권에서 제일 큰 도시로 성장을 한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탄 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모두 대기업이 개발되고 대기업이 들어가면서 주변 일대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금 현재 낳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오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면 평택 반도체 공장입니다. 현재 고덕신도시 내에 한 120만 평 정도 규모로 개발되는 곳, 그곳 이제 평택에 먼저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상당한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대규모로 투자하게 되면서 고덕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 값이 오히려 서울에 있는 강북 쪽에 있는 아파트 값보다도 비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은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력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이렇게 한번 또 보니까요. 지금 현재는 뭐 천안과 아산 지금 한참 이제 뜨고 있습니다. 뭐 천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KTX 그리고 복선 전철과 여러 가지 어떤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삼성까지 또 지금 가세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동네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들어가면서 천안 아산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배경 여러분들이 확인되시고요. 자, 청주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면서부터 청주 내에 있는 그 주변 지역들도 많이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또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또 어마어마한 그 호재로 지금 또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대기업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도시가 성장이 하고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그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성향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제 점점 우리 내수에다가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많이 틀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투자분 중에서 국내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글로벌 그 물류망들이라든지 지금 해외 투자가 상당히 조금 거들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자국 이기주의 단절된 어떤 물류망, 이런 분들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쌌던 이제 중국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사회주의가 점점점 더 강화가 되면서 지금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미국 쪽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인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기업들은요, 이번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일면을 보게 되면 미국에다가 그리고 대한민국에다가 직접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시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자유진영 속에 있는 곳에다가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신냉전주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대기업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 땅값들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투자하기로 한 대기업 규모는 얼마 정도 되고, 그러한 규모가 과연 어느 지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무려 1000조입니다. 1000조. 사상 최초고 최대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000조 넘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활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지금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많은 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새만금이 대기업을 투자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대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새만금을 눈독 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당연히 해보게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만금의 여유분 토지와 대기업들의 합리적인 어떤 결정이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번에야말로 대기업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리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관련된 겁니다. 미래 투자이기 때문에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새만금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무려 1000조 원 이상 투자하는데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주로 투자하는 곳이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신성장 IT 산업입니다. IT는 바로 4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새만금 쪽에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투자 규모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450조 원 정도 중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거는 360조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중에서 반도체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특히 평택 위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로봇, IT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새만금 쪽으로도 충분히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K는요, 반도체 배터리 이쪽 바이오 쪽입니다. 결국에는 미래의 사활을 걸고 있는 쪽을 보게 되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뭐 이런 신성장 IT 산업,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S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새만금에 짓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거로 볼 때 SK는 이미 새만금에 들어가기로 했고, 삼성 또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당연히 들죠. 거기에다가 총 투자 금액이 한 247조 원 중에서 국내용이 179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LG 또한 마찬가지로 배터리 소재, AI 데이터, 그리고 바이오 산업인데요. LG 쪽도 마찬가지로 AI라든지 이런 데이터 산업 부분에 있어서 새만금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LG는 무려 106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모두 다 국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전동화, 친환경, 신기술, 신사업,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곳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과 관련된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만금하고 뭔가 궁합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려 63조 원 중에서 63조 원을 국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롯데 그리고 하나, 특히 하나라든지 두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새만금하고는 너무 매칭이 잘 되는데 탄소 중립과 에너지 부분입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어떻게 보면 새만금은 에너지와 그리고 탄소 중립하고는 최적격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화에서는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에 충분히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중에서.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새만금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두산도 5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대기업들이 투자 금액이 무려 1,000조 원 이상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의 기조에 맞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무언가를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규제 혁파와 세제 혜택을 줌으로 해서 한번 민간인들이 열심히 달려봐라, 이렇게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화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려 투자 채용 계획이 이어지면서 전체 규모가 1,000조 원 이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삼성이 450조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채용 계획만 해도 8만 명 정도 이루어지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이재용 부회장이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그 열린 중소기업 대회에서 참석을 하였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목숨 걸고 하겠다. 목숨 걸고. 대단한 결연의 의지 같습니다. 목숨 걸고.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도태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이 시기에 기회로 삼아서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 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인 투자 계획 발표를 두고 글로벌 경영 위기감과 규제 개혁 기대감이 교차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바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재계 관계자는요, 과거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는 하기는 했지만 주요 그룹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정부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대기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채용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도 규제개혁 작업의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대기업 차원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국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제 밝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알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대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이 딱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방 쪽으로 대기업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곳이어야만이 대기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바로 새만금은 도로, 공항, 항만, 철도, SOC 사업이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베이스가 현재 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보면은 국제투자진흥국으로 지정할 정도로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로 규제를 많이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간척된 토지가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기업이 맘만 먹자라고 하면 새만금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한 어떤 기대가 날로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만금은 인생 일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또 기회 또한 마찬가지로 포착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30년도까지 새만금은 엄청난 폭등의 폭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땅을 미리 선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 일대에서 엄청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시거나 정말 하고는 싶은데 어디를 할지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원앤원 한번 믿어보시고 저희한테 의뢰해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심성 있게 상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해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날을 기대를 해보면서 이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